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기업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계의 강자 AD 테크놀로지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2025년 12월 26일에 놀라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28%나 치솟아서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상승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D 테크놀로지의 이번 실적 개선과 주가 급등이 과연 이 회사가 AI 반도체 시대의 진정한 주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신호탄인가? 아니면 뭐랄까, 과거 수년간의 재무적 불안정성이나 극심한 시장 경쟁을 감안할 때 기대감이 낳은 일시적인 과열 현상에 불과한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전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의 모든 지표는 AD 테크놀로지가 AI와 고성능 컴퓨팅, 즉 HPC 시대를 이끌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서 한 분기 실적만으로 회사의 본질적인 위험 요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쳐보겠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361%나 폭증했거든요. 이건 회사의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초기 개발 단계의 용역 매출 비중이 높아서 이익률이 낮았지만 이제는 수년간 공들여온 프로젝트들이 드디어 양산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설계가 끝나고 실제 칩이 대량으로 생산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로열티와 수수료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게 구조적인 이익률 개선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가장 똑똑한 돈,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먼저 알아챘습니다. 12월 26일 하루에만 개인 투자자들이 던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5만 주 이상씩 전부 다 받아냈습니다. 이런 메이저 쌍끌이 매수세는 이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다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회사의 전략적 위치가 이게 정말 완벽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핵심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이자 반도체 설계의 표준을 만드는 ARM의 토탈 디자인 프로그램 TDP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이건 삼성이 만드는 최첨단 3나노, 2나노 공정을 활용할 수 있는 소수의 기업 중 하나라는 뜻이고요. AI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 예를 들어 칩넷이나 2.5D 패키징 같은 기술의 중심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기술 패러다임 변화의 파도를 가장 앞에서 탈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설득력이는 본설이옵니다만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한 분기에 그 반짝이는 성과에 너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023년까지만 해도 연간 영업이익은 158억 원의 적자였습니다. 수년간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회사가 단 한 분기 좋았다고 해서 그 모든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재무 건전성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여전히 120% 수준이고 특히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24%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단순히 돈을 못 번 것을 넘어서 주주들의 돈, 그러니까 자본금을 까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AD 테크놀로지 같은 디자인 하우스는 매년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어야 다음 세대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본이 잠식되는 상황은 미래를 위한 실탄이 바닥나고 있다는 어쩌면 치명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급등은 오히려 위험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루에 28% 상승이라니 이건 기업의 체력이 좋아지는 속도를 아득히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죠. 여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뿐만 아니라 그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허겁지겁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커버링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주가는 미래의 모든 장밋빛 전망을 너무 성급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턴어라운드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저는 이것이 일시적 반등이 아닌 이익의 질이 바뀌는 구조적 성장의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개발 용역 중심에서 양산 매출 중심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건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몇 년간 개발비를 받지만 이익률은 낮습니다. 하지만 그 칩이 스마트폰이나 서버에 탑재돼서 수억 개씩 팔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익의 규모와 안정성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최근 들려오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서버용 AI 가속기 설계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은 바로 이런 고수익 양산 파이프라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장에서 2025년 AI 및 HPC 관련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바로 이런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양산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26년부터로 예상될 뿐이지 아직 확정된 미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수조 원이 오가는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는 언제든 기술적 난관에 부딪혀서 지연되거나 심지어 시장 상황에 바뀌어서 취소될 수도 있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의 흑자 전환이 만약 소수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의 핵심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하게 어그러질 경우 회사의 실적 전체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 취약점은 모든 기술 기업이 안고 가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개별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완충시켜주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라는 강력한 지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만들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우리에게 최적화된 설계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파트너는 AD 테크놀로지다라며 자연스럽게 연결해줄 수 있는 겁니다. 글로벌 대형 고객사 수주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셈이죠. 과거의 TSMC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삼성으로 방향을 튼 것이 당시에는 정말 큰 모험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선단 공정에 접근할 수 있는 티켓을 확보한 성공적인 전략적 선택이었음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파트너십이 바로 말씀하신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강력한 파트너십이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그 자체로 거대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의 차세대 공정 수율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은 삼성이 파운드리 전략을 수정해서 파트너 정책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AD 테크놀로지는 그 충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장 먼저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회사의 운명이 우리 손이 아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TSMC와의 관계를 단절했던 것처럼 비즈니스 세계에서 파트너십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특정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종속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독립성과 협상력을 약화시켜서 결국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 파트너십의 리스크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결국 주가에 나타나기 마련이죠.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 보면 시장은 그 리스크보다 기회 요인을 훨씬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죠. 오랫동안 2만 원대 중반의 박스권에 갇혀있던 주가가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 저항선을 뚫고 신고가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급이 몰려서가 아니라 기업의 체질 개선을 확인한 시장이 이 회사의 가치를 완전히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기술적 신호입니다. 과거 적자 상태에서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마이너스 값이라 무의미했지만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미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선행 PER에 매력이 생겨난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로 이 펀더멘털의 변화를 보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움직임이 합리적인 가치 재평가라기보다는 테마와 수급에 기댄 투기적 과열에 가깝다고 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을 보면 이미 2.77배 수준입니다. 이건 회사가 가진 자산의 장부상 가치보다
시장에서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에 하루 28% 급등이 더해졌습니다.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언제 쏟아져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현재의 매수세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꼼꼼히 분석한 결과라기보다는 삼성 파운더리 밸류체인이라는 거대한 테마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라는 수급 논리에 의해 과도하게 증폭된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식의 급등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결국에는 차가운 현실, 즉 펀더멘탈로 회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 차이인 것 같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현재 산업계에서 가장 성장성이 폭발적인 AI, 자율주행,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회사는 2030년까지 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미래 시장에 대한 명확한 비전 그리고 자신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장 뜨거운 시장의 한 가운데서 단순한 부품 공급사가 아닌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이 성장 스토리를 고려하면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성장 스토리가 실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AI, 자율주행, HPC 분야는 기회가 큰 만큼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가장 치열하고 잔혹한 전쟁터입니다. AD 테크놀로지가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갖춘 글로벌 거대 경쟁사들과의 기술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또한 2026년까지 설계 인력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000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는 고급 설계 인력 1명을 모셔오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단기간에 수백 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막대한 인건비 상승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제때 인재를 확보하지 못할 불확실성까지 떠안는 매우 야심찬, 어쩌면 무모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그 비용 부담이 다시 회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가 구조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 파운드리와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수주 기반을 확보했고 AI라는 시대적 흐름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분기 실적을 통해 양산 매출 기반의 수익성 개선이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해냈습니다. AD 테크놀로지는 과거의 부진을 딛고 새로운 성장 시대로 진입했음이 명확하며 최근의 시장 반응은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최근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분명 고무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년간 지속된 재무적 부진과 반도체 산업 자체의 극심한 변동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수익성을 온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 문제, 살벌한 글로벌 경쟁 환경,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재무 건전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재 시장의 열광적인 반응 속에는 상당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한 걸음 물러서서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네, AD 테크놀로지가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만큼은 오늘 논의를 통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양산 매출의 본격화가 지속적인 이익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치열한 반도체 시장의 수많은 도전 과제들 앞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인가? 그 결과는 결국 앞으로의 성과가 증명해 줄 것입니다.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들이 이 기업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